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니체 인생 수업. 지은이는 프리드리히 니체, 김지민 역금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리지 말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의심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어떤 위치인지, 어떤 능력을 갖췄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까지 의심한다. 때로는 스스로를 낮추려는 경향도 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혹은 사회가 강요하는 기준에 스스로 부합하지 못한다는 느낌에서 그렇게 행동하기도 한다. 그런 태도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올가매게 한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행위이며 초인으로 거듭나려는 여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을 멈춰야 한다. 스스로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항상 존귀한 인간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가장 먼저 나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한다. 여기에 거대한 기계가 하나 있다. 이 기계는 어쩌면 일순간에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잠재력을 지녔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계는 천국처럼 밝아질 수도 지옥처럼 어두워질 수도 있다. 당신은 기계 앞에 서 있다. 당신만이 기계를 조작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기계의 사용법을 모르는 상태라면 어떨까? 당신은 그 기계이다. 당신이라는 거인에게는 무엇이든 해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당신의 선택 하나하나에 따라 그리고 당신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즐거움과 절망이 요동친다. 그러니 어쩌면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건 당신이라는 거대한 존재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고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자각하는 일일 것이다. 당신의 길을 명확하게 파악했다면 남은 일은 그 길을 걸어가는 일뿐이다. 바깥으로부터의 어떤 것도 아닌 내 안의 소리만을 좇아야 한다. 인간의 지난 역사들을 되돌아보면 내가 어떤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던 시절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선택지와 방법들은 정답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았다. 하지만 혼자가 되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비로소 답이 나오곤 했다. 의식적으로라도 나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상황을 산책이나 명상과 같은 시간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날짜도, 주변의 유행과 소식도, 세상의 소음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내 안의 소리만을 쫓아가야 한다. 현명한 당신은 오늘도 당신을 고립시켜 볼 것이다. 그리고 물을 것이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 영혼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성장을 원한다면 고뇌는 필수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고뇌를 기다리고 있다. 안락함은 인간을 비웃음거리와 경멸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다. 고난이
우리를 얼마나 굳세게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도 자주 잊는다. 멈춰 있길 원한다면 안락함을 찾으면 되지만 더 나아지길 원하고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고뇌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 안락은 나를 강하게 만들지 않지만 고뇌는 나를 강하게 만든다. 필요할 때만 이야기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다. 그리고 그 수만큼 그 이야기를 퍼서 나르는 사람들 역시 많다. 최소한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면 일단 들어보기라도 하겠지만 아무런 관계도 없을 것 같은 먼 이야기만 넘쳐난다. 어디에서 무슨 물건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이야기. 다른 어딘가에선 누구와 누가 만나서 어떤 일을 했다는 이야기처럼 가십거리들 뿐이다. 인간은 침묵해선 안 되는 순간에만 이야기해야 한다. 그때 하는 말이야말로 진정한 폭발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신이 극복해낸 사건만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때 하는 말이야말로 진정한 공감을 얻을 것이다. 장담하건대 그 밖의 것은 모두 쓸데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책장을 넘기는데 만족하지 말라. 지식을 어떻게 내면화할 수 있는가?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책을 읽는 행위는 단순한 정보의 소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성찰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습득한 지식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충분한 사유가 필요하다.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충분히 사유하며 자신의 삶에서 실천할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지식을 내면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사유와 자기 반성뿐이다. 내면화된 지식만이 나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킨다. 아래만 내려다보는 인간은 어리석은 인간이다. 어떤 인간은 산의 정상에서 아래만 내려다본다. 정상에 다다랐을 때 아래만 보기보단 멀리 보기도 하고 한결 가까워진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 경험이 더 값지지 않았을까.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고 더 높은 가치나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언젠가는 반드시 암울한 전망이나 끔찍한 권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있다. 지나온 길이 아닌 앞으로의 길에 있으며 그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나의 앞에만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발밑이 아닌 저 멀리를, 아래가 아닌 위를 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비관적일수록 낙관하라. 감정은 고체보단 액체나 기체에 가까운 기질을 지녔다. 어느 한 곳에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기보단 주변에 전이되고 확산되기가 쉽다는 뜻이다. 삶이란 항상 쾌락과 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다. 종종 우울하고 어려운 순간들을 반드시 포함한다. 말을 할 때든 일을 할 때든 일상을 살아낼 때든 우울한 상황이나 어려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
우울함과 어려움을 통해 인간은 더 강해지고 자아를 발견하며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세상의 거의 모든 일은 마음에 달려 있다. 친구보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사람마다 사람을 사귀는 양상은 다르겠지만 그중 유난히 눈에 띄는 유형들이 있다. 극단적으로 사람을 멀리하는 사람과 반대로 극단적으로 번잡하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그렇다. 관계가 삶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구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건강해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어쩐지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인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도 많은 것을 희생하곤 한다. 왜 그렇게까지 관계에 집착하는 걸까? 영혼이 고독해서 그렇다. 자신의 안에 다른 것은 다 있어도 정작 자신은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외부에서 많은 친구를 사귄다고 해도 안에 있는 고독은 해소되지 않는다. 진정으로 위태롭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선 친구를 원하기 전에 자신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일단은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봐라. 혼자서 무엇이든 해봐라. 마음은 강해지고 고독은 사라질 테니. 비난하다 보면 늘 나를 드러내게 된다. 남을 비난할수록 내가 미운 사람이 되는 역설이 있다. 타인을 향한 과한 비난은 나의 가장 추한 부분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사람의 내면에는 악이 조금씩 있다. 악한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러한 감정이 가속되어 무심결에 필요 이상으로 추악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비판받을 만한 행실을 보인다고 해서 바로 그에게 본심을 퍼붓기보단 깊숙이 몇 번 호흡을 가져오며 성숙한 표현의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진보를 위해 혼자가 되어라. 오늘날 대부분의 이웃 관계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맺어지곤 한다. 자신에 대한 비뚤어진 사랑 때문이다. 이제는 이웃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야 한다. 자신의 힘만으로 무언가에 온전히 열중해야 한다. 내 의지와 힘만으로 높은 곳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 진보를 위해 혼자가 되어라. 단 한 걸음도 타협하지 말라. 잊지 말라. 역사에 남은 초월자들은 언제나 독립적이었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깊어서 겉으로는 가벼워 보인다. 어느 집단에 가든 광대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다. 말과 행동을 가벼이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소소한 웃음을 주곤 한다. 냉소적인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찰 수도 있다. 혼자 돋보이고 싶어서 그런가? 그렇게 말하며 그를 아주 한심하게 여길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언제나 금물이다. 그는 오히려 다른 이들보다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이 마치 광대나 코미디언이라도 된 것처럼 군다. 자연스레 가벼운 언행을 가장한다. 조금만 더 통찰력 있게 그 그룹을 바라보면 그런
겉으로만 가벼워 보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과 조직이 굴러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들을 따라서 조금은 가벼움과 천박함을 가장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빛과 그림자의 비율을 적당히 조절해서 적당한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건 역시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일 수 있겠다. 심판하려는 자를 믿지 말라. 선량하다는 말을 경계하라. 사회 시스템을 그리고 그 시스템을 주무르는 자들을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좋다. 그들은 당신과 전혀 다른 구조로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얼굴은 겉으로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안으로는 언제라도 누군가를 벌하거나 사회의 바깥으로 밀어낼 준비를 하고 있다. 대중들은 권력을 손에 쥔 그들이 그 힘을 통해 언젠가는 자신들을 보듬어주고 자신들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상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곤 한다. 타인을 심판하려는 자를 맹신해선 안 된다. 국민들을 수탈하고 폭정을 일삼는 독재자들이 과연 처음부터 악마 같은 본성을 드러냈겠는가? 그러니 누군가가 자신을 선량하고 정의롭다고 주장할 때 두려움을 느끼고 경계해야 한다. 부모는 자식을 자기와 똑같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교육에는 함정이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을 자기와 똑같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사랑과 보호라는 이름 아래 갓 태어난 아기를 독립된 인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갓난아기를 귀중한 보석처럼 여긴다. 부모의 진정한 역할은 자녀들이 그들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키워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나 그림자로 여기는 것은 창조성과 자유에 대한 모독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믿음과 가치, 꿈을 강요한다면 그들 내면에 잠재된 위대함을 억압하게 된다. 자식은 자신의 독특한 존재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없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하지만 사랑과 지원은 자녀가 자기 스스로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사용해야 한다. 부모는 지도자가 아니라 동반자다. 결국 인생은 자기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고 창조하는 여정이다. 가정으로부터 온전히 독립하여 개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평판에 과도하게 매달리지 말라. 살다 보면 그런 경험도 있었을 것이다. 절대다수의 대중으로부터 평을 박하게 받은 영화가 내게만큼은 무척 재미있었다든가, 소문이 좋지 않은 사람과의 식사 자리가 굉장히 즐거웠다든가 하는 경험 말이다. 이는 사람들의 평가가 무조건 정답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평가에 심하게 매몰되기 시작하면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잊게 된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타인의 평가를 완벽하게 믿는 사람인가? 인간이란 항상 옳은 평가를 내리지는 못한다. 동시에 옳은 평가를 받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당신은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빠져들어 당신의 가치를 계속 책정할 것인가? 성장할 수 있는 교제만을 추구하라. 당신의 시시하고 작은 업적에 열광하는 동료들, 그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당신의 능력이나 권위를 곁에 둠으로써 당신을 자신의 액세서리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정말로 당신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렇고 그런 업적에 호들갑을 떨기보단 겸손해지라고 말할 것이며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어 서로 나아질 수 있도록 애쓸 것이다. 전혀 건설적이지 않고 나를 망치기만 하는 관계로부터는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다. 소식은 차분하게 전하는 것이다. 모든 의사소통 상황에서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하는 수칙인 흥분하지 않기를 떠올려야 한다. 새로운 사건이나 사고, 상대가 놀랄 만한 사항을 전할 때도 그것이 마치 당연한 일, 조금 오래된 일인 양 전하는 것이 좋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부모가 화들짝 놀라며 아이에게 달려가면 아이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재앙이었음을 깨달으며 크게 울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이가 넘어졌음을 알고도 별일 아니라는 듯 대응하면 아이도 의젓하게 손을 털고 일어나곤 한다. 소식을 전하는 일도 그렇다. 그러므로 의연함은 관계에 있어서 제1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라. 사랑은 어째서 어렵고 고통스러울까? 이유는 간단하다. 사랑의 대상이 내가 아닌 타인이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자신과 그 사람이 완전히 정반대의 몸과 마음을 가졌더라도 그 사람을 그 상태 그대로, 자신과는 반대의 감성을 가진 사람을 그 감성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기뻐하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있는 그대로를 예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서로를 얼마만큼 예뻐하게 되더라도 그를 독립된 개개인으로 남겨두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 여행자의 5등급 1. 최하급 여행자. 주변 세계와 타인을 관찰하는 것에서 그치는 유형이다. 혹은 누군가에게 관찰당하는 대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삶의 표면만을 경험하며 자신의 내면이나 깊은 사유로 들어가지 않는다. 대중적 도덕과 가치관에 안주하는 삶이다. 2. 관찰하는 여행자. 자신의 관점과 가치를 형성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는 것이다. 스스로 세상을 관찰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독립적인 사유를 추구한다. 외부 자극 속에서 내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한다. 3. 경험하는 여행자. 다양하고 낯선 환경 속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깨달음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이룬다. 4. 내면화하는 여행자. 단순히 경험을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 몸에 간직하려고 한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경험과 깨달음을 더 깊숙하게 간직하기 위해 내면화를 시도한다. 5. 일상에 적용하는 여행자. 최고 등급의 여행자는
여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자신의 일상에 적용한다. 관찰하고 경험하고 내면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에 직접 적용하여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런 여행자는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신과 세계를 재창조하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일마저도 즐길 것. 삶은 언제나 가치 있다. 터무니없는 일을 당해도 억울하게 생각하고 비관만 하기보단 마치 축제에 초대받은 것처럼 즐길 것. 삶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우울과 나태와 불안으로부터 언제라도 벗어날 수 있는 나만의 섬세한 감각과 취미를 가질 것. 누구와 함께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든 어떤 체계 아래에 머물게 되든 강하고 대담하고 자유분방한 마음을 유지할 것. 살아가는 내내 독립된 개인으로 차분한 시선과 당당한 걸음걸이로 인생의 모든 길을 밟을 것. 운명의 신비로움, 미지의 세계와 그 안에서 만날 모든 사건들을 기대하며 인생을 지켜볼 것. 신비로운 세계를 지키는 병사와 선원들이 잠깐의 휴식과 농담, 즐거움으로 피로를 잊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 눈물과 비극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밝은 것들에 집중할 것. 이 모든 태도가 내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분이 우울하다면 추한 것과 가까이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힘과 의지를 상실할까? 무력해질 때다. 무력해진 인간은 활동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 인간은 퇴화한다. 무기력함은 어디서 오는가? 자신의 추함을 인식하고 슬픔에 빠질 때다. 기분이 안 좋을 땐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대신 추한 것들과 멀어질 생각을 해야 한다. 무엇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본질적 가치와 목적에 어긋나는지 판단하고 이해해야 한다. 자신을 둘러싼 부정적인 영향력, 제한적인 사고방식,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물리적 혹은 내적 거리를 두는 것이다. 추함으로부터 멀어지면 마음은 자연히 아름다운 것들 옆으로 다가간다. 인생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 욜로란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영어 문장 속 앞글자를 딴 용어로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해야 함을 강조하는 태도 및 흐름이다. 이 욜로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상대방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고 싶은 것은 일단 다 하고 보라 라는 무책임한 충고가 판을 치고 있다. 욕망에 자신의 의식을 전부 할애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진정으로 삶을 건강하게 완성시키고 싶다면 하루에 한 가지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자제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 정도 작은 자제조차 해내지 못한다면 자제심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자제심이 없으면 언젠가 마주할 커다랗고 중요한 일 앞에서도 결국
자제심을 기대하지 못하고 결국 성공도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제한다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욕망을 제어한다는 것이다. 내 삶의 방향키를 내가 쥐고 있다는 말.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새로워져야 한다. 실험과 검증, 여러 사람의 경험으로 자신의 주장이 뻔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 나는 원래 이렇다는 말로 틀린 답을 계속해서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음을 맞을 뿐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새로운 의견과 진실을 방해받은 정신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의견과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정신은 더 이상 살아있는 정신일 수가 없다. 우리는 매번 새로워져야 한다. 새로워지겠다는 다짐 없이는 진보도 없다. 주장을 바꿈으로써 권위가 무너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사람들은 당신이 당신의 실수를 깨끗이 인정하고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당신을 더욱 존경할 것이다. 언제나 나의 가장 강한 적은 나였다.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박수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 그들은 자유로운 사람이다. 자유는 본능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야성이 깃들어 있다. 다만 배려하고 참아야 한다는 관념에 필요 이상으로 짓눌려 그것을 잊었을 뿐이다. 자유는 당신이 지닌 본능이다.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은 본능, 기쁨을 누리고 싶은 본능이다. 그 본능이 지배하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실체이다. 누구든 자유로워지길 원한다면 자기 자신부터 자유롭게 내버려 둬야 한다. 모든 것이 그대의 자유다. 그대가 어떤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대가 원하기 때문이다. 창조가 곧 권력이다.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지배하는 자, 권력을 쥔 자, 많은 것을 가진 자가 강자가 아니다. 창조하는 자가 강자다. 인간을 강자와 약자로 나누는 기준은 그가 무엇을 창조했느냐에 달렸다. 창조하는 자가 강한 자다.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자는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남루하고 비참해도 기어코 현실을 타개할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세상을 바꿀 만한 기막힌 묘수들을 떠올린다. 오히려 아무리 힘이 강하고 다른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남이 창조한 것을 자기 소유처럼 이용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야말로 약자이며 그런 자들을 진정한 의미의 노예라 지칭해도 좋을 것이다. 우연을 믿는 승리자는 없다. 스포츠 경기를 상상해보자. 치열했던 경쟁이 끝나고 승자가 가려졌다. 아나운서가 그에게 다가가 승리의 비결을 묻는다. 우연이었어요.
당신은 이와 같은 식으로 말하는 승자를 본 적이 있는가? 우연을 믿는 승리자는 없다. 또한 우연이라고 변명하지 않는 패자도 없다. 인생의 방향과 결과는 우연이 아닌 개인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우연에 의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는 것은 자신의 삶을 소외시키고 개인의 노력과 힘을 부정하는 것이다. 인생의 성공이나 실패는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는다.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덕목은 인생의 주체가 되는 것, 자신의 운명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형성하는 것이다.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믿고 그것을 통해 승리를 찾아야만 한다. 쉼 없이 노력하라. 한 사람이 어느 무도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상대가 가장 두려우신가요? 저는 10,000가지의 발차기를 연습한 사람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의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은 무섭습니다. 겉보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이다. 높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헛된 장난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조금씩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스스로 믿어줘야 한다. 부지런함과 나아짐을 믿는 사람들, 치열함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 이긴다. 두려워하면 지는 거다. 이것으로 끝이다 라고 믿으면 당신은 종말의 입구로 발을 내딛게 된다. 무엇보다도 기세가 필요하다. 지지 않는 강한 기세, 상대를 겁먹게 만들고 패퇴시킬 기세를 품어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야수성을 이제는 일깨울 시간이다. 나만의 답을 찾아야 한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담은 책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고 위대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주는 강의를 들어도 우리는 좀처럼 위대해지지 않았다. 천국으로 칭송받는 휴양지도 누군가에겐 불쾌한 장소로 여겨지고 만병통치약이라 일컬어지는 약도 사람에 따라서는 독약이 될 수 있다. 먹는 약 하나도 그 사람의 체질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 타인의 삶의 방식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은 전혀 의외의 일이 아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당신이 당신만의 왜에 대해서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왜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가? 왜 그렇게 되고 싶은가? 왜 그 길을 가고자 하는가? 이러한 물음들에 단 한 번도 깊이 사유한 적이 없다면 당신은 앞으로도 성공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마음속으로부터 들려오는 왜라는 의문에 명쾌하게 답할 수 있는 당신이 되어라. 그러면 삶을 둘러싼 모든 일들이 매우 간단해질 것이다. 남은 일은 그저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뿐이다. 삶은 투쟁의 연속이지만 투쟁의 끝에는 언제라도 기쁨이 있어야 한다. 혹
오늘치의 기쁨의 재료가 한없이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한껏 기뻐하라. 기쁨 역시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어엿한 여러 의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참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마음껏 기뻐하라. 웃어라. 배를 잡고 웃어라. 가끔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며 기뻐하라. 이 인생을 기뻐하라. 계속 즐겁게 살아가라. 지금까지 니체 인생 수업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니체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초인입니다. 초인은 끊임없는 자기 초월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성된 존재로 보지 않고 지금의 생각과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하고 더 아름다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 그것이 초인이지요. 초인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뛰어넘고 파괴하고 재창조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자기 초월과 자기 혁신을 하는 사람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사람이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하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초월과 자기 혁신의 기쁨과 열매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기 초월을 하지 않을 때의 폐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초등학교 운동회 달리기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1등을 하면 사람들은 기뻐서 팔짝팔짝 뜁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 깊숙한 곳에 끊임없이 더 나은 것, 더 바람직한 것을 추구하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는 선수가 몇 년 동안 피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사나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 입장에서는 그러한 고된 일상 자체가 금메달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세상에 의미 있는 어떤 것도 그러한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더 나은 내가 된다는 것, 니체의 초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에너지와 고통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지금의 나로 살아갈 때, 어제처럼 오늘도 살아갈 때, 인간은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운동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일상생활도 힘들어집니다. 물건을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운동을 하면 그 운동을 하는 순간에는 몸이 평소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 아주 조금이라도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과거보다 일상생활이 쉬워집니다. 운동은 언제나 남는 장사입니다. 100원을 지불하면 1000원이 남고 1000원을 지불하면 10,000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동이 언제나 선불이라는 점이죠. 먼저 고통을 감내해야만 후에 그 고통을 뛰어넘는 보람과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선불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기가 어렵게 되죠. 삶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후불이 아니고 선불입니다. 먼저 대가를 치러야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죠. 반면
삶에 좋지 않은 모든 것은 후불입니다. 하다못해 마약상들도 처음에는 마약을 공짜로 줍니다. 엄청난 쾌락을 공짜로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불로 내야 하는 대가는 내 인생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얼마인가요?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마약을 하면 그 인생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마약을 하는 순간에 즉시 몸과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바로 죽어버린다면 마약을 할 사람은 없겠지요. 하지만 후불이기 때문에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말처럼 덥석 받아 먹는 것입니다. 몸과 정신과 인격, 인간관계, 이러한 삶의 모든 분야에서 니체가 말하는 초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에너지를 쏟는 일입니다. 겉보기에는 분명히 그냥 힘듭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최소 10배 이상입니다. 이렇게 남는 장사가 없습니다.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삶의 보람과 기쁨은 더 커지며 주변 사람들과 인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훨씬 더 커집니다. 초인으로 살아가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과거의 내 모습을 돌아보고 개선하고 싶은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가령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활기차게 살고 싶은데 날마다 밤늦게 유튜브를 보느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당장 오늘 밤부터 그것을 고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단계는 오늘 저녁부터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볼 때 타이머를 1시간에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내가 나 자신에게 강한 충격을 주어서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이것을 100번, 즉 100일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개선하고 나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은데 몸으로는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붓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교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정확한 워딩은 좀 다르지만 대강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수행을 하고 싶어 하지만 수행을 방해하는 마라, 즉 마귀가 있어서 어렵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그 마귀는 그냥 내 안에 있는 나태와 게으름일 뿐이다. 이 말을 잘 곱씹어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못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진짜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속에 유튜브를 밤새도록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진심이고 그것이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절제하고 내 삶을 개선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도 쾌락을 추구하는 힘이 훨씬 더 강한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직시하게 되면 자기 자신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떤 알 수 없는 피치 못할 힘으로 인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직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못하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은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건강하고 바람직한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보고 싶다면 강한 결단과 의지의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행동은 아주 작은 것부터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설령 1시간 타이머가 울리고 나서 유튜브를 다시 보더라도 일단은 단 1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걸 날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지요. 일주일 동안 1분을 꺼놨다면 그 다음 일주일은 2분을 끄고 그 다음 일주일은 3분을 꺼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을 조각하는 칼의 이름은 반복입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모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초인으로 살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나 자신을 개선해 나가는 게임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게임은 이 세상 어떤 게임보다도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훨씬 더 유익합니다. 더 이상 마라를 탓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나태와 게으름을 직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은 무척 짧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